예전에 자기가 가해를 했는지 그걸 자세히 기억을 못해요. 피해를 받은 사람은 기억돼 있어요.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상처 줬어. 이때 이렇게 말했어. 이때 저렇게 말했어.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. 라는 건 이미 일어났어요. 이미 일어났어요.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상처 나 받았어. 상처 없어. 이럴 수 없어요. 단어 자체가, 용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거끄러운 단어이기도 하거든요. 그렇게 편한 단어는 아니에요.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어디까지 갈까요? 지난 화요일에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. 신문기사, 뉴스. 아내와 다퉈서 나 죽고 싶어 라고 문자를 누가 보냈어요. 그 문자를 친구가 받았어요. 60대 남자였어요.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. 60대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나 아내랑 싸워서 나 죽고 싶어 라고 연락을 보냈어요. 그리고 연락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신고를 했어요. 아무래도 이상하다. 경찰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. 무슨 일이 일어났죠? 집에 뭔 상황이죠? 집에 찾아가 봤더니 아내가 흉기에 찔려서 죽어 있었어요. 남편은 안 보였고요. 그래서 경찰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 사람 추적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자기 선산에 가서 60대 남자분이 자기 선산에 갔어요. 선산에 가서 농약, 음독자살을 시도하고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.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겠죠. 아직 의식은 잃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. 한 번도 이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로 신고된 경력은 없어요. 원래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신고를 하거든요, 경찰에. 그럼 그 경력이 다 쌓이는데 이분들은 그건 없었어요. 60대 부부예요. 오래 그때까지 잘 살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?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이 뉴스를 접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?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? 이런 질문이 막 떠오르죠. 이 비극의 밑바닥에는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니겠죠. 어쩌면 감정이 오래오래 쌓여왔을 거예요. 그 감정들은 서운함, 억울함, 분노, 받지 못했다는 감정,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에요. 서운함, 억울함, 분노, 인정을 못 받는 감정. 사실 어때요?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인정을 잘 안 해줘요. 자녀에게. 자녀가 말하면 그래 알았어. 또 남편이랑 아내가 말하면 괜찮아. 그래도 돼. 잘했어. 이걸 참 못한다니까요. 그래서 이 감정들이 계속 쌓일 때 용서되지 않는 마음이 쌓여가는 거예요.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. 용서란 무엇인가요? 생각처럼 그렇게 가벼운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또 용서거든요.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. 용서란 인정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. 저 사람을 용서해주는 게 정당하고 공정한 게 아니에요. 공정하지 않은 은혜가 가는 거예요. 용서란 그 사람이 잘해서 괜찮아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은혜를 주는 거예요. 은혜예요, 은혜. 그래서 다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거 하나님 예뻐하시죠.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. 용서라는 것은 있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용서라는 건 이미 일어났어요. 이미 일어났어요.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상처 나 받았어. 상처 없어. 이럴 수 없어요. 상처 그대로 있어요. 상처 그대로 있어요. 그리고 용서라는 게 나를 피해를 준 그 사람을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. 사람 편을 들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. 용서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의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.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에너지가 계속 가요. 내가 신경 안 쓸 것도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저 사람 나에게 이 말했어 저 말했어 짜증나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별로 안 좋죠. 그렇게 되면 내 에너지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분노, 억울함이 계속 있다고 해서 미워 죽겠어요. 저 사람이. 그 미움의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. 사실 분노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. 미움과 분노의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좋게 이용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자기에게 써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. 에너지라는 게. 근데 계속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막 어떻게 괴롭힐까 복수하고 이렇게 하면 일생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.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잖아.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계속 에너지를 보내지? 나 이제 에너지 그만 보내겠어 라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.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믿거나 이런 심리적 에너지를 쓰게 된단 말이죠. 그 에너지를 중단하는 게 용서일 수 있어요.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가니까요.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. 그렇게 되면 계속 허비해요. 뭔가 막 광야를 돌듯이 계속 뭔가 내 길을 쭉 가지를 못해요. 에너지가 쫙 집약돼가지고 내 인생을 쫙 가는 게 아니에요. 못 가요. 자꾸 돌아요. 광야 돌듯이. 근데 용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? 왜 우리는 용서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? 용서해야지.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용서해야지. 이런 말 너무 쉬워요. 실제로는 어때요? 실제로는 쉬워요? 솔직히 말해봐요. 어려워요. 상당히 어려워요.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한 건 누가 책임질 거야? 지금까지 내가 당한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?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. 그리고 나의 분노는 누가 해결해 주는데? 그리고 내가 용서했다가 또 그런 일 또 당하면 어떡해? 이런 불안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심리적으로 방어를 하게 돼요. 용서를 못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이럴 수 있어. 이제 아닌데도
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방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용서라는 것 자체가 시도하기가 어려워요. 저 사람이 날 때렸어? 또 때릴지 몰라. 근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잖아요. 내가 용서하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날 때렸다. 그러면 그거를 내가 용서를 하면 저 사람한테 가서 막 여보 바짝바짝 막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러다 또 맞으면 이런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. 본능적으로 방어라는 작동이 딱 뇌에서 일어나요.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상처는 뇌의 편도체에서 저장을 잘해요. 왜냐면 생존 본능이에요. 편도체는 삶과 죽음에 민감한 영역이 편도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편도체에다 잘 기억을 해요. 뭐 보물도 아닌데 보물처럼 기억을 잘해요. 그런 거는. 근데 사실 피해를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. 어느 때는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를 했는지 그걸 자세히 기억을 못해요. 피해를 받은 사람은 기억돼 있어요.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상처 줬어. 이때 이렇게 말했어. 이때 저렇게 말했어.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. 막 혼자 그래요. 정서적 폭력, 성적 폭력, 영적 폭력 다 줬어. 나는 모든 폭력을 다 받았네. 근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?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편도체는 항상 왜 우리 뇌가 편도체가 있냐면 어떤 위험이 올 때 즉각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편도체가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과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. 아이들을 이렇게 좀 가르쳐보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오늘 참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머리라도 쓰다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? 집에서 폭력 당하는 애들은 딱 이렇게 해요. 손이 올라가 방어하느라고. 이런 경험하셨을 거예요. 저도 애들을 많이 가르쳐봐가지고 저거 하면 갑자기 손이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거 맞아봐서 그래요. 애들이 맞아봐서.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막 학대당하고 이런 애들, 장애 있고 이런 애들도 말을 못해도 학대당하고 이런 애들은 손이 팍 올라가죠. 무서우니까. 방어죠, 방어. 근데 이제 방어가 조금 과하죠. 예뻐서 그런 거야 아무리 해도 자기는 저 사람이 날 때릴 거야. 이렇게 뇌에서는 인식을 해요.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. 뇌가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 아무리 때리려는 의도가 없어도 방어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. 네. 뇌는 그렇게 인식하니까.